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AI 코인, 그리고 금리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지루하더라도 이 내용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준비를 해놨던 내용이들이고요. 재밌게 좀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보게 되면 일단 총 통화량에 따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너무 많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전 매우 세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해서 이기보다는 내가 이 통화 정책에 따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 잘 읽었냐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어요.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1,300조를 넘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더 올라가려고 하면 1,000조 원 이상이 있어야 2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통화 정책이 더 많이 더 유연하게 풀려야 가능한 거지. 개개인에 있는 지갑 많이 털어봐야 얼마 안 나옵니다. 부자들이 아무리 돈을 모았다고 해도 국가가 통화 정책에 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매개체는 돈으로 책정이 되고 그 돈의 양으로 자산 가치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내가 잘 맞췄지라고 보다는 대부분 이 확률을 올리는 게임에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승률을 올리기 위한 게임은 내가 트레이닝을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해도 이 대세에 따른 이 흐름을 어느 정도 캐치를 잘 해놓으면 이 대세도 맞추면 당연히 깨지는 범주를 낮추면서 대부분 먹을 수 있을 만한 자리 구간까지도 파악이 끝나는 거니까 더 월등하고 더 좋은 실적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금리 이야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FOMC의 통화정책 전면 수정 가능성도 열려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이번에 이제 PPI나 이런 걸 좀 봤을 때 약간 문제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3월에 저도 FOMC의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장기적 금리 전망치까지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작년에도 보수적으로 봤죠. 이때 기간에서 평균치가 1년 정도는 더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못해도 6월이나 8월 요 사이 때 아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풀 긍정적인 자들은 어떤 베팅을 할까요? 당연히 요 1년 구간이 넘어갔으니까 3분기에 안 하면 어차피 하반기에 한 번은 하겠지. 어차피 FOMC 쪽에서 나왔던 메시지는 올해 안에는 어차피 인하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말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만큼 성격이 급한 자는 이 시장판에서 버티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장기적인 전망치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금리 10년 국채금리 추이에 따른 그래프인데요. 이것도 자 한번 보면 금리 쭉 올리고 나서 박스권으로 갇혔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금리의 동향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게 누가 이런 소리를 했냐, 오건영 씨가 이야기했던 내용에 저도 매우 공감을 해서 저도 같은 포지션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릴 수 있을 만한 단계는 어느 정도는 있긴 하지만 그게 과거만큼 뭐 2%대 뭐 1%대로 내려가기는 전 어렵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인플레가 대부분 고착화 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2%대로 내려가는 데는 상당량 시간이 전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리고 또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 이 기간 생각보다 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비트코인에 따른 이야기를 좀 드린다고 하면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의 손실량도 6.5%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자 비율도 여전히 63%를 보여주고 있는 수준으로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기형 대표도 여기서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가 컨텐츠 내용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체결 약정도 사상 최고 수준을 다시 한번
찍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동향을 보게 되면 여전히 비트코인에 따른 수급은 상당히 좋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여기에서도 이제 잠깐 주춤을 할 때 분명히 알트코인에 따른 기대감은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깐 주춤을 한다는 건 크게 많이 빠지지 않을 거라는 게 대부분 이제 ETF 쪽에서 어느 정도 그게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알트코인 쪽으로 일부 BTC 마켓 거래 빈도만 조금이라도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테마의 대부분 좀 자극적인 요소에 있는 코인들이 좀 많이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게 대부분 AI 코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AI 코인에서도 보게 되면 이 내용이죠. 월드코인이 거의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증샷이 많이 올라와서 멤버십 회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서론적인 내용보다 이제 좀 핵심을 콕콕 집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저도 보기도 했어요. 근데 저도 구차한 변명일 수도 있고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의 솔직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커뮤니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누구나 해도 코인 시장에서도 부정할 수 없죠. 이걸 스캠이라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코인을 투자하면서 이것도 스캠이다라고 하면 코인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뇌가 이상하신 분이겠죠. 근데 이거를 왜 기반 베이스로 깔면서 이 두 가지는 변동성이 이제 좀 적어졌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이거는 투자를 하고 있구나 정도에 있는 범주 안에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반면에 나머지 있는 코인들은 여전히 물음표가 좀 많이 껴져 있죠.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조 원도 안 되어져 있는 코인들은 여전히 저는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애가 한 5살, 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애가 넘어질지 계속 그냥 원만하게 계속 가긴 가지만 불안하죠. 예,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커뮤니티에서 매일 데일리로 그 알트코인을 케어하듯이 계속 남겨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부담 요소가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런 내용들은 실시간 방송에서 제가 대부분 좀 대처하려고 하고 있고요. 녹화 방송에서는 당연히 시간차 대비가 일정하게 똑같은 콤마 몇 가지 똑같은 시점에서 그렇게 거래를 해야 불만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불만적 요소를 저는 좀 제공하고 싶진 않거든요. 불만적 요소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편차가 생기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 콤마 몇 사이에 또 어떠한 소스와 어떠한 재료가 나와서 등락폭으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실 때 또 투자의 철학 이야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투자 철학할 때도 마음가짐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내가 간절함만 높냐, 간절한 지수만 높을 거냐, 진짜 그걸 실행력까지 다 보여주고 있냐가 전 중요하다고 봐요. 말이 좀 길어지니까 짧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실행력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실행력? 그냥 무대뽀로 한다라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가 내 돈 들여서 간 거니까 내 아이를 제가 케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아이가 없지만 케어하는 이유는 내 DNA니까 케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 돈에 따른 소중함에 있는 가치를 도파민의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고 내 돈의 가치를 알았으면 내 시간적 가치를 알았다라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노동적 가치로 시간과 교환을 해서 돈으로 바꿨으니까 내 노동적 가치도 어느 정도는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노동적 가치의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고생적 가치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가 돈을 넣어놨던 걸 매일 데일리마다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습관적으로 가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는 알트코인을 추천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 그 과거 몇 년 동안 그걸로 시달렸던 측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인간인지라 매일같이 그 사람들에 따른 의중하고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재단은 어떻게 해서는 중요한 건 내 투자 코인 안에서 락업에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풀면서 그거를 어떻게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돈 갖다가 연구개발비를 잘 쓰고 있는지 그렇게까지 소명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순수 노가다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거금을 투자할 경우에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입장적 차이가 다른 게 그러면
저는 똥도 싸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진짜 미친 듯이 여러분들에게 커뮤니티에다가 계속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고객센터에 있는 끝보다 거의 그런 거죠. 요즘 고객센터도 점심시간 때 밥도 먹고 뭐 퇴근 시간도 있지만 저는 그러면 그런 걸 아예 하지 말아라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걸 할 거라고 하면 저 이왕할 거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쭉 케어하고 말지, 애매하게 케어할 바에는 차라리 커뮤니티 안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구구절절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테마적인 측면은 몇 가지를 찝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을 할 때만 좀 많이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AI 쪽에서도 주문이 시가총액이 좀 높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누구냐, 누가 만들었냐, 그리고 너희가 기존에 락업에 있는 물량 갖고 그 돈 갖다가 무엇을 하고 있냐, 연구 개발 잘 하고 있냐, 소스 코드 잘 찍어내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니면 코인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소각을 물량을 줄이든지 발행수를 줄이든지 가치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세컨드리를 많이 잘 갖췄는지, 그 기본 베이스가 탄탄해야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여전히 신규 코인에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신규 애들은, 과거에 있었던 애들은 코로나까지 겪었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코인들이 에어드랍이나 이런 거 미친듯이 잘해줍니다. 그래서 좀 더 퍼포먼스가 잘 나왔고요. 나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트렌드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요, 저는 그래요. 시가총액에서 가장 높은 애들, 테마에서도 가장 높은 애들 한두 개 정도만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선만 넘지 마라. 나중에 내 삶이 지금 상당히 불행하다, 제가 미친듯이 이야기하지만 내 현재 있는 삶이 이게 불행하다고 해서 무리한 베팅을 합니다. 커뮤니티 인증샷도 보면 그 사람들 상위 몇 퍼센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운도 따라 주었고요. 내가 그 사람들보다 무얼 못하고 있는지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사람들 그냥 결과값만 보니까, 과정값을 안 봤으니까 그런 오해에 따른 오류가 발생을 하지만 미친 듯이 갈려 나가겠죠. 예, 자기에 있는 그 무리한 베팅을 감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하는 거겠죠.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보셔도 되고, 나머지 쪽은 내가 깨진 게 적으면서 가성비 있게 투자를 해보고 싶어 하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비슷한 상품군은 나오게 되면 이야기는 해드릴 수는 있어도 아직은 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이만큼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 방향성은 딱 정해져 있죠. 뭐가 있겠습니까? 예, 비트코인 안에서도 비트코인 BRC20 쪽을 아무리 스캠이 있다라고 해도 BRC20 쪽에 몇 가지 좀 투입을 해놓고 지금 조정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민코인 안에서도 내가 좀 이 돈 버릴 돈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하셔야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좀 비율을 저는 드리고 싶냐면, 그냥 로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또 그냥 5천짜리보다 좀 더 비싼 로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50만 원짜리 그냥 로또 한 장 사고도 그냥 날리는 거지 뭐 하며, 그게 이게 진짜 중요한 게, 50만 원짜리면 이게 금액이 좀 다르지 않냐? 이게 상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상식 툴을 고정관념을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오류를 범하지만, 내가 민코인은 진짜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요 시점에서 이 로또 베팅을 할 거라고 하면 100만 원이나 50만 원짜리 없어지면 월급 소득 추이에 따라서 이게 좀 많이 좌지우지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내 삶에 당장 영향을 그렇게까지 많이 미치지 않잖아요. 그 정도 선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베팅을 좀 더 키워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알트코인 그래서 대부분 많이 잃었잖아요. 많이 힘들었고요. 그리고 가는 놈만 간다니까요. 계속 이야기했지만 가는 놈만 갑니다. 스택스도 가는 놈만 가고, 기존에 있었던 솔라나나 가는 놈만 가고, 블러도 좀 한때 갔으니까 또 가는 놈만 가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추이에서는
가는 놈만 가는 위주이고 신규 코인 위주로만 좀 보셔라. 기존에서 올라가는 패턴 애들이 좀 많이 로드맵을 많이 변경되었던 사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그냥 굳이 볼 필요성이 있냐 정도까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좀 더 건강하게 저는 좀 투자하길 바랄 뿐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건강을 해야 오랫동안 가지. 제가 마지막에 완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지라고 했습니다. 유지. 요 이야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유지가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서 이 정도까지 성장을 했어요. 1억 원 가지고도 또는 1천 가지고 10억 원을 만들었어요. 그래, 운이 좋았어. 또 실력도 많이 했지. 약간 국뽕이 까집니다. 여기서 30까지 올라왔어요. 30에서 50까지 올라왔다고 칩시다. 근데 이 순탄 과정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뭔 생각까지 하냐면 사람이 망각하게 됩니다. 와, 내가 진짜 잘했구나. 네, 자기 실력 대비를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해요. 네. 세면대 보면서 저 가끔씩 얼굴 보면서 보거든요. 아, 참 못생겼구나 보다는 내가 오늘 하루 일과 부분이 있었을 때 어제보다 좀 더 나은 행동을 했냐, 그리고 나은 생각을 했냐, 그리고 투자를 할 때도 건강한 투자를 했냐, 항상 그걸 봅니다.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말로만 이야기하니까 좀 공감이 안 되겠지만, 이 시드를 찍으신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또 공감 못 하겠지만, 여기까지 가면 순간 추락할 확률이 몇 없습니다. 자기 망각에 빠져 있으면요. 그래서 돈을 벌더라도 유지하는 그 정도가 안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고,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가족이신 분들이 사건 사고를 많이 치고 투자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돈 못 버는 사람에 있는 성향과 DNA는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돈 버는 DNA와 성향은 또 있는 것 같다. 요즘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좋게 기본 베이스를 잘 다져 놓으면요, 지금은 마음은 급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깨지지 않는 방식에 대해서 막 조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돈이 많이 생기고 운영 패턴이나 유지 패턴에 따른 학습 능력이 안 되어져 있으면 결국엔 언젠가는 깨져요. 그 깨질 때 수직 추락하기 때문에 뭐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재미없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거예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마 뭐 또 말이 길어졌으니 또 죄송스럽고, 그 다음에 또 실시간 방송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뭐 질문사항도 뭐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구독자님 그리고 멤버십 회원님들의 따가운 그런 질문사항 좀 매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예리한 질문 매우 좋아합니다. 저를 성장시키는 동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저를 그만큼 또 믿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성실한 부분이 전 매우 크다라고 봅니다. 제 누적된 데이터량은 다 성실해서 나오는 거지, 뭐 내가 똑똑해서라고 보진 않거든요. 순간순간에 있는 정보의 양에 있는 양을 함축시키고 판단해서 예, 아니요 중에 어떤 것을 골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이게 말이 5대5라고 되어져 있지만 인생에 5대5 구간이 오잖아요. 무엇을 할래? 예, 아니요로 나오면 그래, 너는 5라도 건지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누구는 그 5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50%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5대5니까 홀장이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관점의 차이라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위보다 덜 깨지는 형태에서 배워라. 진짜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조회수가 제일 안 나왔던 구간대가 이때예요. 비트코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건 진짜 불변의 법칙인 게 18, 19, 그 다음에 요 22년도 요 시즌 안 봐.
사라고 해도 안 봐. 그러니까 타이밍을 이미 이야기를 다 해줄 만큼 해줬어요. 그래 놓고 올라갈 때 타이밍을 잡아주세요 하면 저도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알트코인도 그냥 적당한 수익률을 좀 제고를 해 두신 상태에서 잡아가지고 하셔라. 나중에 실시간 방송에서도 내가 보는 순서도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런 형태로 추려가지고 해 보시던지요. 이런 형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미넌스 추이도 이제 저번에는 65% 구간대까지 봤지만 아무래도 60% 살짝 더 아래까지만 저는 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솔라나와 아발란체가 너무 많이 성장을 했고 나머지에 있는 민코인까지 등장해서 도미넌스가 예전 대비보다는 좀 더 높게 잡는 건 좀 맞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내용 충분히 잘 참고하시고 다음 부분에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